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많은 사건들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판사님들 그리고 법원 직원분들 노력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법원장님들께서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만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재판을 위한 새로운 계기들이 마련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저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재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또 사법부의 신뢰가 낮다는 걱정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관련해서 저도 법관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민했던 부분, 그 후에 즉 2년 가까이 법원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법원 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원 개혁이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판결 때문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법원 개혁에 대한 요구는 사법 절차에서 일반 국민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법원으로 발걸음하셨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판사들께서는 매일 하는 일이지만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법정에 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시답니다. 법정에서 말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초조하고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려 가족들까지 지치고 힘들지는 않을지 불안합니다. 행여 판사에게 잘못 보여 불리한 판결이 나지는 않을지 두렵다고들 하십니다. 이런 보통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초조함과 불안함,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드리는 재판이 바로 법원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재판에서 아쉬움과 모자람이 없다고 느끼시고 그런 결과들이 축적돼서 법원의 다른 판단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구나, 존중할 수 있구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이 우리 헌법 정신에 충실한 국민이 중심인 재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재판의 주제자이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사법 절차에서 판사들은 책임 있는 재판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도 존중받을 때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사회의 사법체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영장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사재판에서 법으로 규정된 5개월의 선고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충실한 변론시간 보장과는 거리가 먼 5분 이하 재판은 진실을 밝히거나 당사자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전체 민사사건은 70%가 넘는 소액사건에서는 판결문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패소한 측에서는 왜 졌는지 몰라 화가 나고 어리둥절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이 아닌 법원 중심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도 한번 보실까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의 남발은 우리 헌법상 가장 핵심적인 자유인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합니다. 여전히 구속의 목매는 수사기관 앞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되기도 하고요. 예측이 불허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판사들로 하여금 인권과 헌법 정신이란 일관된 기준 아래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을 하도록 이끌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의 재판, 유무죄 재판에서 법원이 바로 서면 많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검찰개혁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작은 불화, 소소한 불만, 사소한 불편을 견디지 못해서 약간의 위법도 참지 못하고 고소고발과 소송에 이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법대로 하자 시대지만 법이 있어 다행이기보다는 법이 주먹처럼 사용돼서 두렵다는 약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좋은 법들이 넘쳐남에도 개인의 자유는 위축되고 공동체는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법과 사법제도 가치를 다시 물어서 법원개혁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냉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재발명되어야 한다. 저는 이 시대가 우리 재판이 사람을 살리는 재판을 다시 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법원장님을 비롯한 판사님들의 성찰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께 네. 우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 규정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그 서울중앙지법 한 법정에서 재판 도중에 불법 촬영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공개 재생됐다고 합니다.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문제는 당시 방청석에 다른 재판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나 본데요. 혹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역할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이런 문제가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은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혼 사건 등에서도 불륜 등이 이혼 사유일 때 불륜의 증거들이 전자소송의 형태로 큰 화면에 드러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사진이나 녹음 등이.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재판부에서 숙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안에 대해서 법원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절제해서 진행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중앙지방법원의 형사부 그리고 관련 재판부에서 숙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거나 아니 서로 약속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사건 언론 보도 이후에 그 성폭력 전담 재판부들 사이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논의가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던가 하는 반성적 고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담 재판부 말고도 혹시 관련 사건으로 성폭력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법관 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뭐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법원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법원 행정처에 대한 종합감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직 규정은 없고 논의 중이다는 말씀이네요. 네. 예,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